네, 이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KTV 소통하는 인터넷 방송국 소인국. 저는 소통 MC 이혜솔이고요. 네, 새해엔 모두나 수험생 만사형통 소통 마스터 신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번 소인국을 외치면서 소인 이거 하잖아요. 네. 첫 보이콧을 받았어요. 아.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보이콧 하신 분만 클로즈업해서. 일단 저희가 조금 이따가 시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조금 어색해 하셨지만 아마 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낱낱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임용고시 특집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교사를 꿈꾸시잖아요. 그럼요. 지금 대한민국 선호하는 직업 1위입니다, 교사가.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참한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이루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이루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지만 이 정보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보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고요. 또 합격 노하우까지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일단 인사를 저희 둘만 드렸잖아요. 네, 네. 함께 하신 선생님들도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한 네, 분 네.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합격의 길로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12월 3일이었죠. 2017년 중등 임용고시 1차 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는데요. 6천여 명에 뽑는 이번 임용고시에 무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5만 4천여 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10.8대 1.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요. 2017년 중등 임용고사 1차 합격자가 발표된 1월 3일에는요.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네. 1차 발표에 이어서 최종 합격자는 2월 3일 각 시도 교육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해진다고 하니까 아마 더 많은 관심이 몰리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잘 모를 때는 사범대학만 입학하면 당연히 선생님 되는 줄 알았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좁은 임용고시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법이라든지 네. 합격에 대한 비법, 오늘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소인국에서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지도 궁금하거든요. 한 분 한 분 각오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포부를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일단 교육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오늘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학에 대한 교육학. 모든 거. 네. 네, 저는 이제 특수교사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자격 네. 종류도 특수교사 내에서 세 종류로 나눠지게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과목 수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격이 충족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부터 학습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까지 매우 복잡한 자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임용 경쟁률이 10.8대 1 정도 되는데 네. 영어는 24대 1 정도가 돼요. 어허. 그래서 아마 경쟁률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 과목인데 네. 오늘 어떻든 그 방법론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적게 드리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높네요, 경쟁률이. 네, 저도 역시 비슷한 말씀들인데 어차피 임용고시라는 것은 이제 목표 지향적인 분들이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 목표에 맞도록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최근 유치원 교사는 3개년간 지원자 엄청 증가됐습니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커트라인은 상당히 낮아졌죠.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노하우를 좀 오늘 얘기해 주고자 합니다. 자, 인기도 많고 경쟁률도 센 임용고시 말만 들어봤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낱낱이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일단 유아, 초등, 중고등 임용고시가 따로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과 초등 선생님하고 중등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아이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수업이라는 것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네. 제대로 된 수업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좀 나눠서 그러니까는 유치원 그다음에 유치원 아이들의 특징, 또 초등 아이들의 특징, 중등 아이들의 특징이 다르니까 아마 그래서 자격도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닌가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각각의? 유치원 경쟁률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최근 이제 3개년간 진행 사오면 4,000명에서 네. 지금 이제 지원자 수가 6,00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루 말없이 증가됐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제시다른 커트라인은 이렇게 계속 하향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원자는 많지만 네. 합격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 시책에 의해서 이제 유아 관련된 보육 관련 사업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초등 임용고시 경쟁률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낮다라고 하던데. 낮다고요? 네, 더 낮다라고 합니다. 중고등보다. 어허. 이유가 있나요? 초등의 경우는 교대에서 뽑는 인원과 네. 그다음에 발령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그 선생님들의 수가 거의 이렇게 맞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중등 같은 경우나 유아 같은 경우는 4대 들어온 학생들보다 교직에 나가야 되는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네, 그만큼 네. 경쟁률. 아까 영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초등은 그러니까 교육대학 뽑을 때 그 수요를 감안해서 이 뽑는 학생 수를 조정하는 거죠.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서 네. 경쟁률이 낮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어쨌든 네. 교대라는 문턱을 넘어서야 그렇죠. 되는 일단은 거네요. 넘어야 된다는 네. 것이죠. 네네. 유아, 초등, 중등도 있지만 또 영양교사라든지 뭐 보육교사 다른 특수 분야들도 있는데 그 응시생 특징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그 특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네. 영어 선생님의 또 수학 선생님의 각각 특징이 다르듯이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과목을 가지고 네. 아이들을 만나는 거니까 특히나 더 아이들 조금 힘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러한 학생들은 그 특수라는 또 그래서 그 아이들과 지내는 게 행복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올바를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보건 영양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률은 어떤가요? 다른 일반 거의 교사에 비슷합니다. 비해서?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 네. 이제는 자격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아마 임용고시를 볼 때 꼭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이제 그 교원 자격증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생겨진 한국사 3급 시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화면을 잠깐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는데 네. 준비된 화면이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서 네. 자격이 한국사 3급 이상 오, 저걸 네. 한번 따놓으면 현재까지는 5년 이내까지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저게 1년에 1월, 5월, 8월, 10월 이렇게 좀 띄엄띄엄 있는 시험이라서 네네. 저걸 좀 미리 좀 따놓는 게 좋겠고 네. 당연히 이제 교원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저렇게 되면 이제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네. 아, 이렇게 보니까 딱 깔끔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미술 선생님답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임용고시 시험 어떤 커리큘럼으로 치러지는 건가요? 일단 뭐 유치원이든 초등이든 중등이든 1교시는 교육학 또는 뭐 교육학, 교직 네. 논술 시험을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2교시에서는 이제 전공 과목 시험들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네. 해서 1차 시험이고요. 네. 2차 시험은 수업 실연, 그다음에 면접, 교환 작성, 그리고 실기 과목, 우리 미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기 과목은 또 실기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비교과 선생님들 아까 말씀하신 뭐 영양이나 보건 이런 선생님들은 수업 실연이 없이 그냥 면접만 해서 2차 시험을 봐서 그렇게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육학과 전공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그럼 전공 과목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도 소개 좀 해주세요. 엄청 많죠? 너무 많아서 치려면 1박 2일 걸리니까요. 네네. 뭐
물리, 화학, 생물, 지구화학, 일반 사회, 역사, 지리, 도덕, 윤리, 영어, 중국어, 기술, 가정, 정보, 컴퓨터, 정치, 통신, 기계금속, 건설, 사업정보, 디자인, 공예, 미술, 뭐 하여튼 엄청 많습니다. 네. 방금 랩하신 거 아니시죠? 하려다 말았어요. 아마 그만큼 과목이 많아서 이렇게 네,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모신 선생님들이 그래서 다양합니다. 일단 미술 선생님 계시고요. 네. 영어 선생님 계시고요.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실 분들이 네, 계시니까요. 알찬 정보가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인 개요를 알아봤고 올해 2017년 임용고시는 이미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17년까지 이미 네, 끝나서 네, 이제 네. 발표 네, 네. 기다리고 있고 네. 그러면 2018년 임용고시 일정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제 내년 거를 대비 시작한다 했을 때 정말 늦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등등에 네. 대해서 한번 설명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시험은 1차 시험은 12월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네.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2차 시험은 1월 달에 이렇게 1월 중순에 치러져요. 네. 근데 그건 네네. 날짜에 따라 조금씩 해마다 변동은 있고요. 네. 항상 지금 1월 달이잖아요. 네. 그 지금 시작하면 늦었는지 많이 늦은 때는 물어보시죠. 없죠. 네. 늦은 때는 없고요. 네. 그리고 물론 학부 때 조금 더 공부를 해두면 훨씬 유리하긴 하겠지만 네. 속성으로 1년 정도 정말 알차게 시간을 보내면 네. 그땐 결코 늦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1년간의 공부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각 교과마다 특성이 있어서 네네. 각 교과 선생님들 의견을 듣는 것이 명확할 것 같고요. 네. 우선 뭐 특수 선생님 또 영어 선생님부터 이렇게 차례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 특수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 내에서도 자격이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특수 안에서도 유치원 특수교사를 뽑는 시험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초등 특수교사, 중등 특수교사를 뽑는 시험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각각 치러지는 시험 내용이 다 달라요. 네. 그리고 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초등교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일반 초등 교육과정의 시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교육학 시험이 또 따로 추가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가장 기본은 특수교육학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장애 특성과 함께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특성 그리고 적절한 교수 방법들 모두 이제 기본 이론 범위 내에서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유초등 같은 경우에는 또 논술이 따로 시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체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수교육학이라는 기본 이론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으면 그다음에 그 시험마다 실시되는 문제의 비중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베이스는 특수교육학이 될 것이고 각각의 교육과정과 교육학을 추가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면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년 대비 올해 이제 시험 준비할 때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도적이나 내용적으로. 네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꼭 짚어야 될 바뀐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등 같은 경우는 뭐 유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큰 게 바뀐 체제는 똑같이 1차에서도 100점, 2차에서도 100점이었었는데 네네. 2차에서 변별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아, 그럼 네. 2차에서 변별력이 커졌다는 얘기는 재작년 정도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1차에 합격을 하면 네. 거의 뭐 커트라인에 있지 않으면은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었는데 아, 2차에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1차에 올인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변별력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어서 2차를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죠. 끝까지 방심하면 안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2차가 수업 실현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면접이니까요. 네네. 이 수업 실현과 면접도 1차가 끝나고 준비해서는 거의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수업 실현과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틈틈이 고민을 아까 우리 특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자기 교과에서 배운 거를 어떻게 현장에 사용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나중에 그 면접이나 수업 실현할 때 그게 체득화되어서 내면화되어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네. 학생들이 이해가 좀 낮아서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제 2차 시험 때 기본 점수를 모두에게 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변별성 있는 점수의 폭을 좁혔는데
지금은 그 기본 자체를 낮춰버렸기 때문에 오, 네. 변별 점수가 굉장히 폭이 커졌죠. 그럼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는 뜻인가요?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등급 시험 볼 때 예를 들어서 저희 미술교과 같은 경우 수업 실현과 수업 지도안 그다음에 실기에서 네. 그 2차 시험 보는 학생들의 점수 상태를 등급을 매겨서 A부터 2등급까지 그 등급의 차이를 더 벌려놓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본 점수가 낮아지고 네. 등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차까지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네. 1차에서 됐다고 그렇게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네. 네. 우리 유아 경우 선생님께서 보면은 네. 저희 이제 최종 발표가 시험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1차에서 커트라인 경우였었는데 2차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서 네. 합격한 케이스가 역전으로. 있습니다. 역전을 한 거죠. 네.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과거까지는 2차 그 기본 점수가 80점에서 형성이 됐다면 그 60점까지 낮춘 거죠. 아. 변별로 높이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그 지도할 때도 합숙을 하듯이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100% 트레이닝을 해서 시험장에 내보내니까 그런 네.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용준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질문으로 저희가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절하게 제 질문에도 답변해 주세요 네. 하셨는데 강보민님께서 유아 재수생입니다. 백청일 교수님. 네. 논술이 갑자기 유형이 바뀌어서 당황스러운데 앞으로 계속 바뀌어서 나오는 걸까요? 네. 그리고 육아 중이라 직강은 못 듣는데 2차가 많이 어려워서 언제부터 준비하면 될지 먼저 준비하려면 작년 강의를 먼저 들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저희는 교직 논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문항을 60분 안에 이제 1,200자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작년 대비 배점이 이제 외적인 부분이 10점이었고 내용 네. 부분이 10점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외적이 5점이 됐고 내용 부분이 15점으로 그래서 바뀌었네요. 시험장에서 네. 엄청 그러니까 뭐 사전 공고도 없이 그래서 엄청 당황을 했습니다. 사전 공고 없이.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 교직 논술은 좀 뭐랄까 꽈락 점수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어머, 있었는데 네. 교직 논술의 그 15점을 바꾼 이유는 간단한 거죠. 왜냐하면 교직 논술에서도 변별로 높이겠다 그런 네네. 취지가 되고 이제 15점 변경된 게 다시 또 이렇게 환원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15점으로 제시됐다는 건 어쨌든 그 제시된 지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교직 논술 제 지도하고 있지만 글쓰기는 꾸준히 써야 됩니다. 하루에 한 편에도 좋고 네, 그렇게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체계적으로 좀 책도 좀 읽어야 되고 네. 그렇게 커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2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이제 1차 시험 보고 2차까지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차로 우선 초점 맞춰서 준비를 하길 부탁을 드리고 네. 그래서 1차 끝나고 보름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숙박을 통해서라도 네. 2차에 대한 올인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지금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거의 즉문즉답처럼 빠르게 좀 네, 진행을 네. 해볼까 하는데요. 가능하실까요? Yes or no? yes or no의 질문은 아니어서 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임팩트 있게 하도 좀 질문이 많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느 질문을 소화했는지 일일이 적고 하는데도 잘 못 쫓아갈 저희가 정도로. 진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수연님께서 마찬가지로 유아 논술에 대해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네, 교사론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생각이 듭니다. 네. 송지혜님께서 교육학 김인식 선생님 기출 볼 때 지금 논술형으로 나오는데 객관식 기출까지 볼까요? 네, 봐야죠. 네. 네, 신정근님께서 교직 논술 작성할 때 글씨를 꼭 깔끔하게 반드시 써야 하나요? 지금부터라도 글씨 쓰는 연습을 해야 할까요? 교직 논술은 글씨를 잘 써야 됩니다. 아, 그럼 글씨 연습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노트북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글씨 스캔 떠서 하기 때문에 네, 네. 본인도 못 알아보는 글씨는 안 됩니다. 예쁘게, 초등체. 네, 예쁘게 예, 예. 연습하십시오. 네, 네. 자, 안태진님께서 유아 특수교육 학습장애와 시각장애에서 점자도 공부해야 할까요? 네, 공부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전혜민님께서 지금 현재 수교 3학년 되는 학생입니다. 교육학 논술 강의나 학교를 병행할 때 몇 학년 때 듣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교직 과목 자체를 학교에서 3학년 때 다 듣게 됩니다. 시기를 추천해 주세요.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입니다. 네, 지금 당장 지금. right 네, now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슬기님, 안도균님, 정수연님의 질문입니다. 영어 소설, 어떤 소설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해밍웨이 작품 우선 읽으세요. 해밍웨이 네. 영소설 도움된다고 합니다. 네. 미리 개맛을 알아?
그거군요. 네. 그 민수인님 교육학에 관련 질문 있습니다. 교육학 안에 과목이 사회, 철학, 심리, 방법, 과정, 심리 과정, 행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뤄서 봐야 할 과목이 어떤 과목일까요? 김인식 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 과정 보셔야 되고요. 네. 심리 보셔야 되고 평가, 상담, 행정 다네요. 다잖아요. 네.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우선순위는요. 네. 네. 학문 공부해야 되는 순서니까요. 그냥 네. 책에 나와 있는 그 순서 대학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어머 세상에, 네, 알겠습니다. 교과서입니다. 우명진님께서 시험 치고 나서 무엇이 맞고 틀렸는지 왜 탈락했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어쨌을까요? 끝나고 나서 한 100여 명 정도 아이들의 그 답안을 받아봐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공통점을 추출을 해봐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점수 발표가 나면 네. 추론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채점을 이렇게 했겠다. 네. 그리고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네. 다들 노하우들이 있으실 텐데 네. 어쨌든 그런 정보가 좀 도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네.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김양선님께서 네. 영단어를 잘 외우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전 예문 통해서 외우는데 하루에 몇 개씩 몇 분, 몇 시간 투자해서 외우는 게 좋을까요? 하루 20분 미니멈이고요. 미니멈 미니멈 20분? 20분. 그래 네. 6일 동안 해야 되고요. 6일. 일요일 날은 좀 쉬시고요. 네. 하루는 좀 쉽시다. 네. 미술 용어 잘 공부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해야 하나요? 됩니다. 용어사전 보세요. 용어사전으로. 네. 네. 김양선님께서요. 아우, 영어가 나옵니다. 연속적 단어 5가지 단어 조건에 나오는 문제일 경우에 패러프레이징 연습을 해야 하는데 추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하지 않아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고 그다음 반이어.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패러프레이즈를 반이어로 정도 바꾸시면 돼요. 똑같은 단어만 쓰지 않으면 정답 처리합니다. 반대로 능동을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가연님께서 유아임용 초수생입니다. 초수생이 1, 2월 달에 특히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1, 2월이 제일 중요한 게 그 기초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아교육론을 거의 완전 마스터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마스터. 네. 최근 미술 시험 경향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파랑 유파 준비하세요. 그게 뭔가요? 저들께 아는 얘기인데 네, 네. 그 미술이 형식주의 시험이라서 네. 그 미술 유파와 화파의 특징, 기법 이런 것들 주로 물어봅니다. 그게 점수 비중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1월부터 이제 미술사 공부, 네.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 공부하고 네. 참고도서 보고, 그다음에 기본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단어장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네. 암기하면 올해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카메라를 보시고 영상 편지 하나 나가겠습니다. 신이내님께서요. 정샘 선생님 하트 저희 스터디 올해는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용 하셨네요. 자 갑니다. 정말 못하겠어 나 정말 이거. 박상. 우리 신이내님께서 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 선생님 화이팅! 윤태구 선생님 특수교육 과정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야 할까요? 네, 특수교육과정은 매일 30분 이상 1시간 미만으로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합치면 24시간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정말 네. 선생님 되신 분들, 임용고시 통과하신 분들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무슨 스피드 퀴즈 정답 맞추기처럼 네. 끊임없이 답변해드리고요. 질문 받고요 하면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마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 질문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은 함께 하신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먼저 백정일 교수님부터. 그 시험 준비의 가장 힘든 부분이 불확실성입니다. 네. 자기가 투자한 대비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좌절감에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또 확실성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네. 저는 이제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1년 동안 잊지 말자 얘기하고 싶고, 간절하게 붙고 싶다면 면접이든 실연이든 1차 시험이든 모자람 없이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네. 그 표정과 자세에서도 날 테고, 그래서 그 간절함을 잊지 말고 준비하면 분명히 올해는 여러분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간절함. 네, 저는 어쨌든 공부는 시간의 축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시간 곱하기 인텐서티가 결국 합격의 길이라고 보는데 하루
우선은 여러분들 시간을 좀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지를 좀 재보라고 하고 싶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시계를 옆에 두고 내가 몇 시간 좀 화장실 가는 거 빼고 밥 먹는 거 다 빼고 몇 시간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측정을 해서 네. 자기 그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짜라고 하고 싶어요. 그 이상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시간. 김태구 선생님. 네, 저희 학생들 보면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힘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받아보니까 그 고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학생들을 끌어가고 같이 하는 입장에서 저도 조금 더 연구하고 도움이 네.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네. 교육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목은 머리로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좀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교육학 같은 경우에 교육심리학에서 다양한 동기 이론을 배우는데 그 동기 이론을 이론으로 끝내지 말고 그 이론에 적합한 내 스스로의 동기를 유발시켜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오늘 조언해 주셨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라는 놀라실까봐 안 했는데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노력하고 계시고 합격하신 분들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도 열정적으로 네. 노력해 오셨지만 많은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한 단어씩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걸 네. 잘 새겼다가 최선을 다하셔서 올해는 꼭 합격하기를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외치면서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KTV 소통하는 인터넷 방송국 소인구 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어 교육 2차 팁 좀 부탁드립니다. 발음 많이 신경 써야 할까요? 아니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또박또박 처음에 이제 그 결국 면접 얘기하신 것 네. 같은데 중요한 거 처음에 공손히 인사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똑같네요. 다른 과목이랑.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자기가 할 말을 또박또박 하면 상관없어요. 발음 그렇게까지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발음 좋으시잖아요. 아니요, 우리 학생들이 훨씬 좋아요. 그럼 좋은 발음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응원의 팁 좀 주세요. Take heart. 저기로 다시 한번 조금 더 길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의 응원의 메시지. My young friends, please take heart.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